이야기는 또 어떤 사기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에 만나볼 이야기는요. 한 남자의 호기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복남매가 48명이나 생긴 만 여덟 명?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또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이복 동생이 해보려고 합니다. 48명. 네. 난임 전문의 와. 도널드 클라인. 의사네요. 나 소름 돋았어. 이거 뭐야? 이게 뭔 일이야 대체? 이게 이야기가 이제 미국에 사는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커갈수록 이제 부모님이랑 너무 안 닮은 자기 모습 때문에 조금 의심을 품고서는 진실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난임이라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태어났다는 건데 네. 뭐 정자 기증이면은 뭐 이복남매가 보통 몇 명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증받은 정자로 한 네.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전자 검사 공유 사이트에 가서 결과를 검색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한 3명, 4명 이제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뜨다가 또 이제 10명, 20명 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48명까지 이게 늘어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이게 정자기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12명의 여성까지 25명까지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심지어 그걸 아예 넘어서서 48명까지 정자 기증이 된 거죠. 미쳤네. 아니 이렇게 되면은 기증자가 누군지 좀 궁금해지는 게 이게 원칙을 뭐 넘어설 정도면 다른 의도를 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정말 이게 자기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유명한 불임 치료 의사인 도널드 클라인이었던 거죠. 얼굴도 싫어. 진짜 싫어. 너무 싫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는 난임 치료를 위해서 정자를 기증받잖아요. 네. 근데 그 기증받은 정자를 쓴 게 아니라 인공수정을 위해서 남편의 정자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정자를 주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복남매의 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왔던 거죠. 아니 이건 뭐 사기가 아니라 범죄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은 모르고 다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와. 유전자 검사 결과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이 된 이복남매들끼리 이 클라인을 찾아가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따져 물은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클라인은 굉장히 당당해하면서 야 니들 학교는 어디 다니냐? 공부는 잘하고 있냐?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원했던 게 자기 유전자가 얼마나 우수한지 네.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소름 돋아. 그래서 기증을 다 하고 너 어디 갔어? 하버드를 갔어? 야 역시 약간 이런 식으로 와. 뭔가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였죠. 아니, 근데 약간 사이코패스 같아요. 왜냐면 걸렸을 때 뭐 공부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소름. 걸릴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궁금했던 거죠. 늘 그럴 생각하고 수도 있죠. 있었을 수도 생각하고 있죠. 네. 미리 생각하고 언젠간 있었어요. 자기 애들이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걸 원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 그런 것 소름 같아. 돋는다. 네, 이게 피해자들이 이건 명백하게 사기다. 그렇죠. 나가면서 충격에 많이 빠지는데 Klein told the court during his sentencing that he was sorry, saying, quote, out of fear, I acted alone and The remorse, I think, is just for his family. He don't care anything about his victims. There are many of us out here that he ruined our lives. He ruined all our lives. 저 I was 못된 hoping for 놈. the maximum sentence in jail time. 아니 이게 제가 화가 나는 게 저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난임이라서 시험관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병원을 믿잖아. 당연히 그 우리 뭐 부부의 유전자로 태어난 아이를 기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의 유전자가 들어갔다. 끔찍해. 이거는 정말 소름 돋고 정말 진짜 인생을 망친 거죠. 그리고 아까 어. 영상에서 보니까 자식들을 이제 다 키워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받았을 충격. 너무 크지. 그건 우리가 배신감. 감히 진짜 헤아릴 분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처벌 안 되나요? 이거 처벌해야죠.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지금 48명이라고 했는데 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계속 자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야? 48명에서 그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했겠죠. 네, 이게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최소 94명. 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몇 명이네. 그래서 이제 정자를 이렇게 자기 정자를 몰래 제공한 이제 클라인을 상대로 해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는 130만 달러, 그러니까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억 아, 너무 정도가 적다. 이제 지급된다라고 너무 적네요. 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건들은 계류 중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는 클라인이 박사가 지금 저지른 이 범죄 유형을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법이 통과가 된 게 2019년이에요. 아, 너무 최근이네요. 그런데 보통 모든 법은 이렇게 소급 적용이 되질 않잖아요. 아, 그렇죠. 클라인 박사가 이런 짓을 했던 게 1970년대이기 때문에 아. 이게 기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 이 뭐가 됐든 사기, 특히 이 남을 속이는 행위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기꾼은요. 네. 23년간 도망을 다니다가 메이저리그 중계 화면에 포착이 돼서 뜻밖의 근황을 전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무슨 해외 토픽 같은 일이 또 일어났네요. 근데 웃긴 게 무슨 사기를 쳤길래 23년을 도망을 다녔을까요? 미국 역사상 네. 희대의 금융 사기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이 사기꾼의 이름은 존 루포로 네. 아주 똑똑합니다. 장학생으로 뉴욕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컴퓨터 공학 전공자인데 졸업 후에 사업을 하다가 유명 담배 회사 임원 출신을 만나게 돼요. 일명 프로젝트 스타라는 가짜 사업 계획서로 약 2,700억 원대의 금융 사기를 저지른 야, 진짜 사기꾼입니다. 크게들 치고 다니는구나. 진짜 와. 금액들이 다 그냥 1, 2억이 예. 아니야. 이런 맞아. 사람들은. 아,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진짜. 6개의 은행에 포함된 컨소시엄에서 돈을 빌린 건데요. 네. 아까 담배 회사 임원이랑 같이 범행을 공모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명 담배 회사에서 극비리에 무연 담배 사업을 추진 중인데 본인들이 그 사업에 컴퓨터를 대주기로 했다라면서 거짓 서류를 꾸민 거예요. 위조를 한 거죠. 아. 근데 만약에 그 회사랑 직접 연락하면 어떡해요? 바로 다 이제 들키잖아요. 그럴까 봐요. 계약서에 또 비밀 유지 조항을 넣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회사와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되고 자신들과만 거래를 해야 한다. 이런 걸 넣어놓으니까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금액이 좀 많이 크니까 네. 처벌도 좀 강력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은 금융 사기와 돈 세탁까지 포함해서 150여 개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네. 존 루포는 징역 210개월의 선고를 받게 됐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거 뭐예요? 가족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때 자취를 감춰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구속 수사해야지. 그렇게 도망간 사람이 23년 만에 그럼 나타난 거예요? 사실 그 2년 뒤에 한 은행의 인출기 CCTV에서 한번 포착이 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거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대단하다. 2016년 메이저리그 TV 중계 화면에 네. 관중석에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좋은 바로 자리예요, 뒤에 있었네. 심지어. 버스 뒤에 있었어. 네. 확 잡은. 아이 자리 잘못 잡았어요. 그쵸. 왜 그 자리 잡았어요? 대범하죠. 아니 그 자리 계속 비춰주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봐요? 이렇게 포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는데 네. 누가 알아봤느냐? 네. TV로 경기를 지켜보던 사촌에 의해서 가족이 또 알아보고. 가족이 알아본 거예요. 가족은 알아보지. 그러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석 번호를 알아냈어요. 그 티켓 주인을 추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판매 과정에서 티켓 주인이 여러 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찾지 못하게 된 거고 결국 3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고 지명수배 전단까지 이렇게 뿌려졌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보신 분 있으면 어서 신고 부탁드립니다. 아직 못 잡았어요? 아, 못 아직 못 잡았어? 와, 이 사람 한 번 대단한데요? 놓쳤는데 23년 만에 나타났으면 이번에 또 놓친 거면은 대단하다. 어디 더 가는 몸 거지? 사릴 거 아니야. 어디 가는지 너무 궁금해요. 24년 동안 숨어 있는 것도 제주에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재주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엄한 데 재주를 쓰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 그런 재주를 왜 자꾸 이런 데다가 신기하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 오늘 뭐 기발하네요. 이번에는 사기 규모가 조금 큽니다.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이제 조가 나와요. 조가 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기꾼은요, 굉장히 신뢰감이 넘치는 외모로 미화 640억 달러. 당시 하나로 70조를 꿀꺽한 월스트리트의 괴물이라고 불리던 남자. 이분은 버나더 유명하죠. 메이도프. 유명하죠. 유명하죠.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점잖은 외모를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면은 바로 70조 원 규모의 사기를 친 와.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야, 뭐지? 근데 이제 중후하고 스마트하게 생겨서 뭔가 믿음이 가는데 이런 분은 이제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말 딱 한마디 하면은 바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의 돈을 매년 10% 부여줄 테니 투자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벌써 이 너무 얇어. 아니 근데 10%면 요즘 은행 이자도 그 정도 아니잖아요. 보통 글로벌 이렇게 자산운용사들도 한 5%, 6% 정도의 그것도 수익률 정말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면 되는데 네. 저렇게 월스트리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분이 10%를 매번 보장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지금까지 사기꾼들 보면은 수법도 다 다르고 겹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분의 말 한마디에 진짜 넘어간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번에는 정말 부자들이 모이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기당하는 사람들 중에 유명인들도 많이 그렇겠죠. 있다고 해요. 스티븐 스필버그 어머나. 감독, 와. 그리고 존 말코비치, 아, 그리고 어떡해. 심지어 뉴욕 매치의 구단주인 프레드 월폰 등등이 여기 다 사기를 당한 거죠. 이들이 그냥 메이도프가 당연히 투자자, 뭐 자산운용사라고 금융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돈을 맡긴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어쨌든 10%의 수익률을 내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아니었나 봐요. 뭐 되게 100만 원 줬겠냐고요. 10%인데.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이 메이도프라는 사람은 투자에 티귿도 모르는 진짜. 그냥 주식 바보, 주식- 할 줄을 몰랐던 거야. 아예 모르는. 그 사람이 범죄자가? 네. 아이, 그럼 그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야? 아까 그 사진은 증권사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저 사무실 그냥 아니 들어가서 그러니까 찍었겠죠. 직원들이 엄청 많았어. 아니야, 이 이제는 사람들이. 범죄 듣다 보니까 왕국도 꾸밀 정도인데 저거 뭐 그러니까 책상 회사 하나 갖다 놓고 전광판 앞에 찍는 건 뭐 일도 아니겠다. 그렇죠. 본지 스킴이겠죠. 10불을 어떻게 줘요? 맞습니다. 딱 진짜로 폰지 사기처럼 그냥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돌려막기를 하는 건데 부자들이 돈을 많이 맡기니까는 이분한테 받은 돈으로 이분한테 이자를 주고 또 이분한테 받은 돈으로 이분한테 또 이자를 주는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쳤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투자받은 돈으로 몇 년 동안 이자만 주면서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2008년, 2009년 그 세계 경제 위기. 미국의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사태. 돈 뺏겠다. 네, 예, 세계 경제를 뒤엎고 부자들도 너나 할 거 없이 그렇죠. 메이도프한테 위험하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데 엎지렁. 그렇죠. 이때 메이도프한테 남아있던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입니까? 그래도 몇 조는 있었겠죠. 70조 원을 제가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4천억. 어디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쓴 거야? 60 진짜 주식바보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날릴 와, 수가 있지? 진짜 똥손이 그런 똥손이 없네. 4천억이라고 하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게 한 200분의 1로 70조에 비하면은 진짜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돈이죠. 그렇죠. 2008년 당시에 70세였어요. 그러니까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금융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때문에 150년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결국엔 교도소에 수감이 됐죠. 그리고 이제 지난 2021년이죠. 82세의 나이에 신부전증 말기로 불치병을 앓다가 이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석방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뻔뻔하네. 당연히 단칼에 네. 이제 거부를 당하고 82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기꾼의 결말은 늘 초라하고 맞아. 비참한 것 같아요. 결국은 잡혀요. 맞아요. 이 쉽게 버는 돈은 또 그만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